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낚시도 안 되는데 괴담 한 편 떨어드릴게요. 담배님들, 혹시 이런 괴담 들어보셨나요? 귀신인지 뭔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상한 게 바로 옆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는 얘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방언 기도를 하나보다 했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고 있더라는 얘기. 악마가 신인 척 흉내를 낸다는 말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럴 법도 한데, 그런데 이번 사연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오컬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요. 편의상 이야기해준 동호회 친구를 훈이라고 하고, 훈이 친구 둘을 다미, 그리고 녹이라고 할게요. 훈이는 평소 우정이 남다른 친구 다미랑 녹이랑 같이 한잔 하는데, 다미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아는 형님 중에 사람 없는 오지만 가서 낚시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산 중턱에 작은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계속 여자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요, 그 주변이 나무가 울창하고 좀 어두워서 처음엔 몰랐는데 연못 건너편에 허름하게 지어진 나무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딱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집중해서 들어봤는데요, 근데 뭐 이상할 거 없는 그냥 찬송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은 사람이 사나보다, 자연인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노랫소리가 상당히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그 뒤를 자꾸만 돌아보게 하고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접고 그 집 쪽으로 갔는데, 이게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집 있죠?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나무집이더라는 거죠. 문도 그냥 반쯤 열려있고. 그래서 슬쩍 안을 봤더니 내부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처럼 막 거미줄이 곳곳이 쳐져 있고, 바닥에는 굴러다니는 병들도 몇 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창문도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그냥 에이, 오늘 좀 재수가 없네 하고 그냥 낚시까지 접고 나왔다는데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이상하게 찝찝한 생각이 들더니만 다녀와서도 몸살에 걸린 것처럼 막 온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암만 생각해도 그 집 그냥 평범한 보통 집 같지는 않더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다미는 그 말을 한 뒤에 친구들한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재밌을 것 같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거기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게 다들 찬성해서 훈이랑 담이랑 녹이랑 해서 셋은 거기 갔다는데 말이죠. 갔더니 말처럼 진짜 숲풀이 우거진 숲이 있는데, 숲 쪽 안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고,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나무로 지은 그 오래된 집이 정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집이 그 집인가 보다 하면서 셋은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셋 다 모두 정신을 잃은 건지 필름이 끊긴 건지 아무튼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딱 들어간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 중 훈이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다는데요, 일어났을 때 머리가 엄청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 와중에 노랫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까요, 담이랑 노기가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큰 목소리로 박수까지 쳐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담이는 울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노기는 아주 환희에 찬 기쁜 얼굴로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훈이가 핸드폰을 들고 그걸 영상으로 잠깐 찍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훈이도 찬송가를 불렀는지 어쨌는지 목이 굉장히 아프고 컬컬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와, 여기 진짜 귀신이 있구나, 우리 셋이 홀렸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귀신한테 홀렸다고 판단돼서 친구들을 흔들어보고 얼굴을 부여잡고 귀싸대기를 몇 대 날리면서 야야야 하고 막 불러봤는데, 그런데도 친구들은 반응이 없고 말이죠. 그냥 계속 무슨 기계 마냥요, 똑같은 자세랑 똑같은 톤으로 계속 찬송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힘껏 그냥 발로 강하게 친구들 배 쪽을 한 방씩 까서 쓰러뜨렸거든요. 그랬더니 둘은 이제 그제야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동안 으악거리고 뭐 꽥꽥 소리를 지르다가, 그리고 일어난 둘한테 설명할 것도 없이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빨리 그 집에서 나가자고 했대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와서 그제야 미안하다고 상황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때렸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먼저 다미가요, 맞은 건 배를 맞았는데 왜 목이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니까 노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둘한테 훈이가 일단 이것 좀 보라면서 아까 친구들이 찬송가 부르는 걸 그 찍은 걸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다들 기겁하는 거죠. 뭐 그냥 억소리도 못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훈이가 시계로 시간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우리가 들어갈 때 오전 11시였다고, 자기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오후 2시라고. 우리 저 집 들어가는 순간 셋 다 정신 잃고 찬송가만 몇 시간 동안 부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목이 아픈 게 설명이 안 되지 않냐면서. 그러자 다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래요. 진짜 목 같다면서 있는 욕 없는 욕 찰지게 하면서 확 불질러 버리고 싶다고. 근데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노기가 갑자기 놀라서는 거기 그 나무집을 가리키면서 야야야 하면서 떨리고 더듬는 말로 저기 좀 보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훈이랑 다미가 그 집을 쳐다봤더니요, 눈을 감은 채로 웃고 있는 여자가 말이죠,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은 듯이 들고는 그 집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말이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건 당연하고 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괴랄하다는 거죠. 왠지 그 여자가 눈을 뜨는 순간 자기들을 다 갈갈이 찢어 죽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빨리 거기서 나가자고, 그래서 셋이서 그 산을 빠져나갔다는데, 빠져나오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다들 이제 말이 없는 거죠. 벙찐 거죠. 다 쫄았고, 셋 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거진 다 와서들 이제 친구들끼리 이 얘기는 묻어두고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자고, 그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그 뒤에 너무 이상하고 찝찝한 일이 생겨서 말이죠, 확인도 할 겸 훈이가 담이랑 노기를 불러냈대요. 그러면서 훈이가 담이랑 노기한테 그 집에서 자기가 찍은 거 그때 본 그 영상 있지 않냐면서, 담이랑 노기가 박수치면서 미친듯이 찬송가 부르는 영상 그거 보내준 거 봤냐고 했더니 둘 다 아직 안 봤다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또 찝찝하고 무서워서 둘 다 아직 못 봤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훈이가 그거 니들한테 보내주고 다시 재생했는데 영상에 검은색 화면만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어서, 혹시나 니들 영상은 괜찮나 싶어서 전화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확인하면 좀 덜 위험하지 않겠냐면서 훈이가 둘한테 다들 폰 꺼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담이도 노기도 자기들이 훈이한테 받은 영상도 훈이 말처럼 그냥 검은 화면에 아무 소리도 없다고. 이상해진 훈이 영상처럼 말이죠. 그 뒤로 셋은 그 파일을 다 삭제했고요. 그러고도 너무 불길하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셋 다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진짜 그때 그 나무집에서 있었던 일은 그날 제게 말하기 전까지 말이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꺼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었다는 담이도 노기도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홀려서 목이 다 아플 정도로 미친듯이 박수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데 왜 처음 갔었다는 그 형님이란 사람은 멀쩡했던 걸까요? 그 형님도 실은 혼자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다 정신이 들고 나왔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찍은 영상이 다 날아간 건지 어찌된 건지 그냥 까맣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건 저나 제 지인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홍천에서 경험한 건데 이상하다고 느낀 그 특정 구간에서만 치익하는 노이즈만 있는. 이번 사연 정체가 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 여자가 평범하지 않은 존재였다면
성경책의 찬송가? 자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와, 이거 뭐지? 지금도 소름이 계속 올라오네요. 춥기도 엄청 춥고 이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이사떡 하면 떠오르는 게 팥시루떡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파치야 소금처럼 귀신 쫓는 아이템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잡기 같은 경우엔 붉은색을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팥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고 그걸 이웃과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를 가진 팥시루떡이 아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스포니까 그냥 바로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4시 44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시 44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4시 44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10년 전쯤 분식점 하는 친구가 들려준 얘기인데요. 그때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었더랬죠.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것도 어렵게 마련했다면서 엄청 좋아하던 그 친구 부부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고 한 층에 4가구가 있는 구조. 친구 집은 8층 맨 끝집이었고요. 친구 부부는 이사를 한 뒤에 위층, 같은 층, 그리고 아래층에 떡을 돌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위층 돌리고 같은 층 돌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친구 집 바로 아래죠. 그 집에 떡을 주려고 배를 눌렀는데요. 아무도 없는지 사람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집안에서 애들이 히덕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때 누구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데 안에 여럿이 있는지 물어보는 목소리가 여럿이더래요. 그래서 윗집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킥킥거리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문 좀 열어달라고 상냥하게. 그런데도 그냥 킥킥거리고, 친구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옆집으로 갖다 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나와서 떡을 주는데 떡을 받은 그 집 아주머니가 옆집에, 그러니까 친구 바로 아랫집이죠. 방금 전에 그 떡 놔둔 집, 거기 문 앞에 놔둔 떡을 보더니 그 집은 떡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좀 됐는데 하다가 어쨌거나 사람 사는 집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떡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라고. 방금 안에서 애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엔 중학생 아들을 둔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 집엔 애 아빠랑 중학생 아들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네요. 조사 결과 그런 삶을 비관한 애 아빠가 만취 상태가 돼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아들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 그날 다 같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소식을 들은 아이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찾아오면서 집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울고 불고 뭐 난리에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 엄마가 우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그 집에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애가 밤만 되면 뜨거워서 못 자겠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요. 그때 얘기하던 그 옆집 아주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다나 봐요. 그리고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 오고 한 해 못 넘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때 아주머니가 들려준 말은 여기까지였대요. 그리고 그 뒤에 친구 부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 집 앞에 둔 떡을 도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출출했어요. 아랫집에서 가져온 떡을 먹었거든요. 먹기 전에 친구 아내가 그랬대요. 좀 찝찝하다고, 먹지 말고 그냥 버리자고. 근데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귀신이라도 붙었을까봐 그러냐고. 이게 팥시루 떡인데 귀신이 있으면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져왔다는데요. 그리고 그날 가져온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았대요. 떡을 먹었더니 떡이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은 떡들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봤대요. 그런데 그것들은 멀쩡하고, 그래서 다시 도로 가져온 떡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만 맡아도 신 걸 알 정도로 쉰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땐 친구도 꺼름직하니까 도로 가져온 떡을 바로 내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말이죠. 그 친구 혼자서 그 집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귀를 문에 가까이 갖다 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 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다는데요. 그날 밤에 꿈을 꿨거든요.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아예 알아볼 수도 없는 아이 셋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친구를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그때 손에 팥시루 떡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귀신이 판무서워한다는 거 그거 다 뻥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듣던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팥 혹시 중국산 아니냐고. 어쨌든 그 뒤로 뭐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만 나중에 친구도 친구 아내도 충격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랫집 사고가 있던 날 죽은 아이가 그 집 아이까지 셋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말이죠. 친구 꿈속에 나온 아이 3명과 같은 셋. 4시 44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팥이 통하지 않는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규격 외라는 건 어디에나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네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 이번 얘기는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이것과 같은 사연을 경험했었어요. 귀신이 팥떡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바깥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주 보이는 집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도 이 사연과 비슷한,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이더라고요.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고 가족 구성원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기가 강한 터가 세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는 또 힘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귀신 나오고 도깨비 나오고 그런 터들, 그런 땅을 누가 그냥 준다 그러면 받으실 건가요? 단 조건은 그 땅에서 꼭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전부터 오컬트적인 것들은 믿지 않고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이 경험 엄청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직접 경험한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세하게 관계나 정황을 설명하게 되면요, 혹시라도 관련된 사람이 보면 알아차릴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형제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실제 주인은 형이고 동생은 그 회사 중역쯤 되는 위치였었죠. 그리고 말이 중역이라고 해도요, 실제는 그냥 사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형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누가 봐도 동생은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형도 그런 동생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동생한테 땅을 줬어요. 평소 살갑게 대한 적 없던 형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동생은 집을 지었고요. 지붕 같은 것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절과 같은 느낌이 나는 멋진 집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사람 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래요. 의사에게 보여봐도 원인 불명이고, 그러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했고, 결국 곤란해진 그 사람은 혹시나 그런 쪽으로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평소 발이 넓기로 소문난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 소개로 연예인들도 봐주고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풍수와 관련된 것들을 봐주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상담을 했는데 말이죠. 선생이라는 사람이 땅을 살펴본 결과 그 땅은 절이 있던 자리였고 집이 서 있는 자리에 바로 본존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당신 딸에게 미치게 된 거다
라는 말까지. 워낙 터가 센 곳이니까 그 집하고 땅은 포기해라, 그런 느낌의 설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동생이 땅을 준 형을 추궁해 보니까 형은 그제야 그곳에 절이 있었던 게 맞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살펴보니까요, 확실히 땅 주변에는 무덤이 많았고요. 집을 포기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거금을 투자했고 가능하면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었던지라 어떻게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동생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앵마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즉 선생 자신의 목숨을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동생의 강한 요망으로 결국 선생은 동료 몇 명과 같이 앵마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 선생이 집 부지 내구석에 부적을 묻었는데, 그러자 딸에게 불규칙하고 갑자기 찾아오던 그 마비 증세가 없어졌대요. 하지만 그게 꽤 강한 부적이었던지 도둑고양이는 고사하고 새도 집 위에서는 날아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그러대요. 뭔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조금 지난 어느 날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하는 게 언제 봐도 늘 얌전한 개였는데 그 얌전한 녀석이 갑자기 쇠목줄을 끊고는 말이죠,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 내구석에 묻은 부적을 모두 파내더래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물고 가서 파묻었는지 부적도 없어지고 개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뒤부터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딸의 그 마비 증세가 또 재발했고요. 선생은 역시 부적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건가, 꽤 강한 부적이었는데 이런 말을 한 뒤에 이제는 정식으로 앵마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뒤 동료 몇 명을 불러서 앵마기 불제를 지냈다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결과는 성공. 그 이후부터는 딸에게 더 이상 마비 증세는 생기지 않게 되었고 집에도 별일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선생이 하는 말이 말이죠, 그 집 생김새도 어딘지 모르게 절과 같은 풍으로 지어진 거, 그게 다 그 동생의 의도가 아니라요, 거기에 흐르는 어떤 기운이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해서 집 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게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오컬트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절이 있던 터라면 오히려 더 좋은 터가 아닌가요? 혹시 일본은 절이나 신사 주변으로 무덤을 쓴다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전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던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